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 이야기를 쉽고 또 유쾌하게 풀어내는 지식을 토크하자 G톡. 저는 스마트 크리에이터 아나운서 박수빈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지갑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지갑을 가져와 봤는데 제가 사실 저는 현금은 없고 이렇게 카드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신용카드 하나랑 그리고 귀여운 체크카드 이렇게 2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저처럼 여러분들도 요즘에는 카드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카드에 대한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체크카드가 좋을지 신용카드가 좋을지도 알아보고 지식을 톡톡하게 전달해드리는 프로그램이니만큼 요즘 핫한 스마트폰 속의 지갑, 간편 결제, 그리고 오픈 결제 서비스의 개념도 함께 짚어보는 시간 준비해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점을 알아볼 텐데요. 체크카드는 계좌에 있는 금액만큼만 사용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할부도 불가능하죠. 계좌에 예치된 금액 내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는데요. 특히 충동 구매를 종종 하는 것처럼 소비 절제가 어려운 사람은 이 체크카드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체크카드는 잔액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면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쓸 때 예산을 염두해서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신용카드 못지않게 혜택도 정말 다양해서 재테크 초보라면은 우선 체크카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핑크색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한 달에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은 화장품이나 영화관에서 할인 혜택도 받고 그런 걸 생각해보니까 확실히 요즘 체크카드는 혜택이 다양하다는 말에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반면에 신용카드는 연회비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양한 혜택 외에도 신용카드만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 있는 할부 기능입니다. 큰 금액을 결제할 때 우리가 할부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부담을 덜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비 절제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 빚이나 다름없는 신용카드는 독이 되고야 말겠죠. 카드 사용이 처음이라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에 신용카드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연체 시에는 5일 기준으로 연체 이력이 카드사 공동 전산망에 입력이 되고 다른 카드사와 공유가 되는데요. 이 점은 신용평점 하락과 신용카드 이용 정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일이 경과하면 신용평점 하락으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 상품 이용이 어려워지고 연체 정보는 카드사 채권 추심 전담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3개월이 지나면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자가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후에 카드 빚을 갚더라도 카드사 내에 연체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신용평점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또 한 가지, 결제 선택도 중요한데요. 대부분 사회초년생은 신용카드 결제일을 24일에서 25일로 이렇게 월급날로 설정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때 결제 금액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 내역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한 달간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적인 소비를 원한다면 전원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 내역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일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카드사가 12일에서 14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현명한 소비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이 두 가지를 모두 적절하게 사용하면 혜택도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용평점 관리를 위해서인데요. 적정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보다 신용평점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연체가 없다는 건 고객이 좋은 신용도를 유지했다는 건데 그만큼 카드사는 고객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은 수입 변동성이 큰 편이기 때문에 아직은 신용카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정지출을 제외한 유동지출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충동구매와 과소비를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고정비가 아닌 식비, 문화비, 의류비, 여가비 등의 변동비는 소비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고 스스로 점검한다면 충동 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는 편의점에서 지출이 작기 때문에 편의점 할인율이 높고 할인 한도가 넉넉한 체크카드를 쓸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반면 고정지출은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좋겠죠? 보통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 30만 원 정도의 전원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즉 30만 원 미만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건데요.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비교적 쉽게 전원 실적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되면 우리가 연말정산과 연관지어서 카드 소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연말정산만을 놓고 보면 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에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 총 급여액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초과분에 대해서 혜택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총 급여액 4천만 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1년 동안 1천만 원을 사용하고 이 금액을 초과한 1원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고요.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이므로 총 급여액의 25%를 기준으로 카드 사용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 결제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고 이를 이용함에 신중해야 하는 게 좋겠죠.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할부 수수료 계산기, 할부 예상 수수료 조회 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할부 개월에 따른 예상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의 25%까지 사용하는 동안에는 비교적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총 급여액의 25%를 소비한 후로는 소득공제가 비교적 많이 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절세 혜택을 우리가 최대로 누리는 거죠. 단 연말정산을 위해서 일부러 본인의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1년 동안 총 급여액의 25%를 소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소비 패턴을 파악한 후에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해 혜택을 누리는 것도 좋습니다. 페이왕국 대한민국이라고 할 정도로 국내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현재는 무려 50개 가까운 숫자로 늘었습니다. 각 서비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포인트 적립, 페이백 이벤트 등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도 증가했지만 일각에서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어떤 곳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간편 결제 서비스는 약 50개입니다. 포털 핀테크사 29개, 금융사 15개, 스마트폰 제조사 2개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페이를 쭉 한번 같이 나열해 볼까요? 주요 간편 결제 서비스로는 삼성페이, 신한플레이, KB페이, NH페이, 오픈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쿠팡페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스마일페이,
배민페이, 토스페이, SK페이, 쓱페이, L페이, 애플페이. 네, 정말 많죠? LG처럼 같은 회사 또는 계열사에서 각 다른 간편결제 페이, LG페이 페이나우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고, 현대카드도 자사 간편결제 핀페이와 별도로 애플페이 서비스도 하고 있죠. 인구가 14억 명인 중국의 간편결제 서비스가 알리페이, 위챗페이, 화이페이로 3개가 있고, 인구가 3억 5천만 명인 미국이 페이팔, 애플페이, 구글페이, 월마트페이 이렇게 4개인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라인페이, 야후페이, 메루페이, 라쿠텐페이, 오리가미페이, 페이디페이, 스퀘어페이, 코이니페이, 미즈호페이, 캐시페이 이렇게 10개로 중국과 미국보다는 많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간편결제 서비스 수가 훨씬 적습니다. 국내 페이 서비스가 늘어난 건 간편결제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인데요. 즉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거죠. 대체 이 간편결제 시장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혹시 간편결제 서비스가 언제 등장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편하고 빠르게 결제를 할 수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액티브엑스를 설치하고 신용카드 정보와 공인인증서 암호를 입력해야 결제가 완료돼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2023년 현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쿠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토스페이, 쓱페이 등 무려 50개에 달하는 간편결제 서비스가 국내에서 서비스 중입니다. 초기에는 모든 카드가 간편결제가 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빅테크 기업들은 각자의 플랫폼에 더 많은 카드를 탑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죠. 또한 고객이 원하는 걸 빠르게 보완하고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자체 포인트 선불 결제 또는 후불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카드사는 자사 카드만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폐쇄적인 형태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각각의 카드 앱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금융소비자 의식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급결제 서비스 시장에서는 상위 3사가 무려 75.8%의 고객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 상위 3사가 카드사가 아닌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카드사가 아닌 빅테크 기업들이 간편결제 시장을 잠식하면서 카드사들은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도 어차피 카드를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이 빅테크와 카드사는 서로 윈윈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카드사 입장에서는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빅테크의 높은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 등으로 인해 카드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점점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과거와 달리 모바일 중심으로 금융 서비스가 옮겨가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얼마나 더 자주, 더 많이 앱을 이용하는지가 중요한 지표가 되었는데요. 앱이 고객 접점 채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앱에서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드사들이 흩어져 있는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합쳐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고객 유입을 늘리려는 시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미 빅테크의 간편결제 서비스에 익숙해진 고객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카드사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처럼 빅테크사의 간편결제 서비스 고객 점유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후 빅테크사와 카드사가 맺은 제휴관계가 약해지거나 사라졌을 경우 해당 카드 사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점도 카드사들의 우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A 빅테크사가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이벤트를 통해 B사의 카드 사용을 유도한다면
고객들은 다양한 카드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는 B카드를 주로 이용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B카드사가 아닌 다른 카드사 A 플랫폼에서 자사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A 플랫폼사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짚어본 여러 이유들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카드사들이 연합해서 내놓은 서비스가 바로 오픈페이입니다. 그럼 이 오픈페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오픈페이는 카드사들이 자사 앱에서 타 카드사의 카드도 등록해 이용할 수 있게 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는 한 카드사 앱을 통해 결제하려면 해당 카드 앱을 써야 했기 때문에 만약 여러 카드사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각각의 카드 앱을 따로 설치해서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페이 서비스로 인해 이제는 주로 사용하는 카드 앱에 다른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게 됐고 간편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사용 내용 조회 등의 부가 기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이렇게 3개사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롯데카드와 BC카드, NH농협은 올해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삼성카드와 현대카드는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요. 모든 카드사가 합류해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아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합류가 다소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중소형 카드사들이 대형사의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여러 개의 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A라는 대형 카드사의 결제 앱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 중소형 카드사인 BC카드를 A카드 앱에 등록해 사용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서비스 측면에서도 아직 불편한 점이 많은데요. 오픈페이에 등록된 다른 카드사의 카드로 결제 후 해당 이용 내역을 볼 수 있지만 앱카드가 아닌 실물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카드 앱도 설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해당 카드 앱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결제 이외의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페이 사용자의 경우에는 이미 삼성페이에 대부분의 카드를 등록해 온 오프라인에서 편하게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픈페이의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 삼성페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빅테크 업체들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점차 늘려가고 있고 앱과 연동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오픈페이 수요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오픈페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이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와 차별화된 무언가를 선보이거나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지, 사회초년생이 알아두면 좋은 카드 사용 꿀팁과 금융 서비스의 새바람, 간편결제를 넘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간편결제 시장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사회초년생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남은 미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배운 사회초년생 재테크를 보면서 마음에 와닿았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자고요. 여러분의 재테크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 이야기를 쉽고 또 유쾌하게 풀어내는 지식을 토크하자 G톡 박수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